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불안장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혜도 자비심도 한계가 있지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안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좀 독특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괜찮아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조금 나은 자신이 되도록 하세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따뜻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조금씩 마음을 내어보세요. 너무 많이 노력하면 가식을 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노력하면 변화가 없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해도 괜찮아요. 불안장애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가 괜찮아요. 조금만 마음을 내어보세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면소재지 자연환경과 유래, 마을 문화유적과 어떤 성시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시간에는 성주군 내의 성시별 관향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 중 오늘은 진주광시 언열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초전면 용복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전면 용복리는 용용자, 봉쇄봉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초전 김천간 지방도 905호선이 경주하고 김천과의 경계로 초전면의 최북단이며 성주군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도로 동쪽으로 현령산이 남쪽으로 길게 뻗어 선석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백천이 고평에서 발현하여 봉무와 성신원을 거쳐 초전면 소재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봉동이라 칭해졌고 1971년 용봉 1동이 용봉 1, 3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1076호에 의거해서 용봉 1, 2, 3동이 용봉 1, 2, 3리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용복리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 중 용주마을과 봉무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용복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두, 너리, 오봉, 신흥, 봉무, 세마, 고평, 광산, 성신원 등 9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봉 1, 2는 99가구에 215명이 살고 있고 용봉 1, 2는 152가구에 332명이 살고 있습니다. 용봉 1, 2, 용두는 905번 지방도인 성주 김천간 도로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형세가 용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서 용두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초전 초등학교 분소 공소가 있습니다. 너리 원터가 있습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김천 방향으로 약 5km 지점 용봉교 이남의 도로 좌우에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여권 제도에 따른 대야원 자리입니다. 현재 용봉 1, 2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봉이 있습니다. 너리 아래 서쪽 산기슭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 뒤 5개의 봉우리로 인해 오봉이라 칭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성주 휴게소 인근에 있는 마을로 고속도로 공사로 지금은 외딴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이 있습니다. 너리마을 남쪽 끝 가까이에서 도로 동쪽에 있는 덜마을입니다. 과거에는 냇가 자갈밭의 황무지였으나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로 난민촌을 이루었다가 그때 난민 및 타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하여 새로 일으킨 마을이라 해서 신흥이라 합니다. 용봉 1위에는 용무가 있습니다.
905번 지방도 김천 방면으로 용봉교를 지나 동쪽에 완만한 산기슭에 서남향한 마을입니다. 1800년 안동권시 몇 세대가 자리 잡고 마을을 조성하였는데 뒷산의 형세가 마치 새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세마가 있습니다. 용봉교 북쪽으로 약 1km 지점의 동쪽에 산지한 마을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 동네 주민들이 이주하여 새로 형성된 마을이어서 세마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덜이 있습니다. 용봉교 북쪽 2km에서 서북쪽으로 600m 들어간 외딴 마을입니다. 1820년 안동권시 두 가구가 복무해서 이주하여 살면서 마을 위치가 높은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높은 덜이라 불렀습니다. 근래 종교단체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이후로 대부분 타지로 이주하고 두 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있습니다. 용병교에서 북쪽으로 905호 지방도를 따라서 약 2km에 있는 마을이고 김천으로 넘어가는 싱거리 고개 아래 도로 양쪽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동편 삼봉을 방울엄사 또는 현령산이라 합니다. 1920년경 광맥이 발견되어 이 광산에는 화강암과 규소, 자동차 정비소, 채석장 및 소규모 공장이 마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봉 삼리에는 성신원이 있습니다. 신흥마을에서 오른쪽 도로를 따라 들어간 산 밑에 있는 60여 가구의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입니다. 대구 대교구 성주군 초전면 초전성당 용봉공서가 있습니다. 한센인 천주교 신자 6가구 10명이 1953년 용봉리 영암산 지류 자락에 도착해서 직접 흑벽돌을 찍어내고 주위에 허름한 토담집을 세우고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성신마을의 시초가 됩니다. 이후 한센인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면서 당시 관할인 성주 본당의 독일인 엑베르토 신부님 1898년에서 1986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 수사 신부는 1958년 10월 용봉공소를 세우고 경당을 지었습니다. 마을 위치가 산비탈이라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아래의 다른 마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정착촌 바로 아래 물길을 내는 바람에 내륙이면서도 마치 육지 안의 섬처럼 생긴 형상이었습니다. 이후 외관 수도원의 노력으로 독일의 한센병 구호협회와 미세레올 재단의 후원으로 한센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치료, 사회와의 연계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에 성신의료원이 들어오고 1970년에는 마을 입구에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신마을 초기부터 정착했던 한센인들은 계곡 안쪽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었던 경당에 깊은 애착이 강해서 외관 수도원에서 마을 입구에 성당을 지을 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천주교 건물의 대다수를 설계했던 외관 수도원 알빈 신부가 설계를 맡아 진행한 현재의 공소 건물은 성신마을을 외부와 연결하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73년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다리인 성신교가 놓이고 그간 마을을 고립시켰던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전신국이 들어오고 자녀들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진출입과 같은 여러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누리는 권리를 찾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를 기해 한센인 자녀들이 정착촌 밖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 초전공소가 본당으로 선격되자 용봉공소는 초전본당공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본당인 초전본당은 이전의 공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 탓에 용봉공소가 더 크고 아름다워 일부러 공소에 미사를 오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용봉공소는 1985년 12월에 다시 정축 준공하게 됩니다. 1962년 외관수도원에서는 독일의 선교 자금으로 용봉의 성심의원을 건립하고 파티마 병원 의사이며 독일의 투칭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의 디오메데스 수녀는 1982년부터 아예 병원으로 이주해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진료 과목은 피부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인데 한센이는 물론 일반인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심의원 앞에는 새벽부터 각지에서 무로 찾아온 환자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늦게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당시 교통 여건상 그날로 돌아갈 수 없는 환자들이 생겨나자 결국 성신마을은 그들이 머물 대기실 건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독일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디오메데스 수녀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내과 의사가 된 후 수녀원에 입행하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착복식을 한 후 바로 함경도 원산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때는 일제강점기라 일본인이 발행하는 의사 면허증을 따야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진료를 멈출 수가 없어서 이북 지역에서 공산당이 허락하는 의사 면허증으로 발급받고 의술을 펼치다가 동료들과 함께 옥사덕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1954년 포로 교환으로 독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수녀는 재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외과, 방사선과, 소아과, 피부과 등의 의술을 넓혀갔고 1958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피부과 한센병에 대해 공부하고 1961년부터 독일인 에나타 수녀와 함께 한센병 이동 진료를 다니며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완벽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83년 외관수도원에서 병원 운영권을 대구 대교구로 이관했지만 그는 일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병원에 머물렀고 죽을 때까지 봉사로 일관된 그의 삶이 끝날 때 병원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성심마을에는 디에모의 집, 디오메데스 수녀와 에나타 수녀를 사모하는 집을 건립하고 앞에는 디오메데스 수녀의 흉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현재 성심마을에는 병원을 간이 양로시설로 변경하고 1층에는 디오메데스 수녀의 유품 전시관을 만들어 수녀를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용봉공소 입구에 세워진 송덕비 내용을 보면 지난 30년 전 이곳 용봉동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불우하고 외로운 우리들에게 성신마을이라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최초의 은인은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이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주민들은 외관 수도원의 계속적인 지원과 주선으로 서독의 많은 은인들의 의연금과 주민들의 성금으로 성당을 건립하고 다목적 회관과 2세의 교육을 위해 도서실 및 58 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영육간의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뿐 아니라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신 정 엑벨트 신부와 성심의원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극한 사랑과 인수를 베풀어 주신 디오메데스 수녀님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많은 은인들의 도움이 오늘의 평화로운 마을을 이룩하게 하였으므로 새로 정축한 성전을 봉헌하는 이날을 기하여
우리 주민들이 모든 은인들에게 바치는 지극한 은공의 뜻을 이 공덕비에 담아 길이길이 전하고자 한다. 성신마을 주민 일동 1985년 12월 4일이라 적혀 있습니다. 1970년 대구 가톨릭 병원이 한센인을 위해 성신병원 성주 분소를 건립해서 성신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신병원은 1995년 4월 30일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37가구에 7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는 용봉 1, 2에 대야원이 있습니다. 대야원은 경산지 여건조의 고을 북쪽 29리에 잇따라 기록되어 있어서 용봉리, 너리, 원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은 오늘날 여관과 동일한데 국빈이나 일반 관리들이 고을을 왕래하다가 숙박하던 곳으로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천지수 지명입니다. 용봉리에는 혈령산, 방울음산, 영암산이 있습니다. 초전면 용봉리와 김천시 남면 부상리와 칠곡군 북산면 보손리로 둘러쳐진 세 개 군계의 산입니다. 산 생김새가 삼각형으로 성주읍 대흥리 개바대 마을에서 바라보면 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방울산으로 불러왔습니다. 경산지와 성산지, 산천조에 혈령산, 속칭 방울음산이라 하며 고을 북쪽 20리에 잇따라 하였습니다. 성주 목읍지의 목읍지도에는 영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산천조에는 혈령산으로 되어 있으며 성산지와 성주 대간에도 혈령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영암산으로 불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산에는 큰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의 황혼의 문턱이 되겠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물겨웠었던 정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대로 나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초전면 용복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초전면 용복리는 봉정리는 봉쇄봉자 정자정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남북으로 트인 김천 방향 정남북 4km 도로가 있는데 약 3km의 칠성리, 무징이, 학고, 대안, 봉산, 조양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뒤에 봉황의 머리 모양 산이 펼쳐져 있고 마을 안에는 냉천과 큰 정자가 있다 하여 봉정리라 부르고 8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52년 행정동인 봉정 1,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1076호에 의해서 봉정 1, 2동이 봉정 1, 2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봉정 1, 2는 83가구에 176명, 봉정 2에는 69가구에 155명이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얀 비닐의 시설, 영농이 특성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봉정 1, 2에는 무징이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김천 방향으로 약 3km 지점 칠성리 마을을 지나 도로 서쪽 산 아래 동남을 향해 아득한 초전평야를 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조선 정조 때 노장성이 입향하여 냉천과 큰 정자나무가 있다 하여서 수정이라 하였고 무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봉산리가 있습니다. 고려 말 나시들이 입향할 당시 마을 앞에 하마비와 은행나무가 있어 운산까지는 길손이 말을 메고 쉬어가도록 하였고 작은 동산 위에 무새들이 깃들어 봉산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칠성리가 있습니다. 초전에서 선석사로 도로가 분기하는 북쪽 길에 접한 마을입니다. 덜 가운데 7개의 큰 돌이 마치 북두칠성과 같이 놓여있다 하여 북면 칠성리라 하였으나 지금은 칠성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봉정 1위에는 조양이 있습니다. 중내, 하고 등의 마을과 이어진 마을로 산비탈 아래 동양한 마을입니다. 1946년 송낙중이 이곳에 농장 따라 정착하여 살다 보니 아침 햇살이 바로 비친다 하여 조양이라 불러왔다 합니다. 그리고 학고가 있습니다. 무징이 마을 북쪽을 봉산이라 하고 그 북쪽으로 이어져 같은 마을권에 속합니다. 1650년 운산에 나시가 큰 촌을 이루고 살다가 패망하면서 이 마을이 생겼다 하며 뒷산에 학이 많이 서식하여 학고라 칭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대내, 죽고, 외죽이 있습니다. 학고마을 북쪽 조금 떨어진 도로 서편 평야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처음은 새뜸이라 하였으나 점차 마을이 빈곤해지자 방풍을 하면 좋다 하여 마을 앞 솔밭에 대나무를 심어서 죽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 내죽, 죽천이 있습니다. 고려말 외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의 피해가 극심하여 벽진 이시 이희경이 대광산 아래로 피난하여 살면서 편안히 지냈다 하여 대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죽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므로 내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적으로는 봉정 1, 2에는 봉정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봉정리 무징이 마을 입구에 있는 노구수로 높이는 22m, 둘레는 594cm, 뻗은 가지는 동수로 14m, 남북으로 10m입니다. 수령은 7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마을에서 이 나무를 관리하는데 해마다 은행 열매를 20가마니 이상 수확하여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말리는 휴식처로 나무 그늘에 모이는데 노목의 영험 덕에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크게 다치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또 오래된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찍 소리를 내어 나무 밑에서 놀던 사람이 미리 피하게 하는 신령한 나무라 합니다. 그리고 칠성리 하마비가 있습니다. 칠성리 마을 안에 있는데 이 비석은 오랑면 인천위에 있는 태시를 조성하고 세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천지수 지명입니다. 지명으로 봉정 1위에는 봉칠천이 있습니다. 대안마을 위에서 발원하여 중내마을을 거치고 봉정리 무징이 마을을 거쳐 동포리 들판을 가로질려 홈실천과 합하고 대장 1, 2 도천 1교에서 자양천과 합하게 됩니다. 문덕리 송천 마을 아래에서 문덕천과 합하여 칠선리의 궁전마을 앞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찬물내기 냉천이 있습니다. 봉정 1위에 있는데 찬물내기라 합니다. 경산지와 성산지 산천조에 냉천은 고을 북쪽 21위의 천수샘과 넉, 섭지 안에 있으며 병자들이 목욕하여 효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샘물이 퍼져 관계로 혜택을 많이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면 동포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포리는 동력 동자 개포에 마을리자를 씁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김천 방향으로 약 1km 지점이고 지방도 905호선 서쪽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장리, 북쪽으로는 봉정리, 동쪽으로는 어산리, 풍미시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마을 동쪽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운데 백천이 흘러 사방의 넓은 들판을 10만 리들이라 합니다. 무성한 갈대밭을 개척하였다 하여 노포라 불렀습니다. 갈개, 동산, 봉화정, 상포 등 4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개의 마을권으로 구분됩니다. 동포 1, 2에는 갈개, 노포가 있습니다. 초전에서 김천간 지방도 905호선 도로 서쪽에 있고요. 1515년 해주 오씨가 입주하여 갈대밭을 개척하였다고 전합니다. 그 후 광산 김씨, 파평윤 씨가 이주하고 새 성이 농지를 개발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갈대가 많다 하여 노포동 또는 갈개라고도 불렀습니다. 현재 82가구에 206명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영주옥이란 주막이 있었습니다. 마을 문화유적은 광산 김씨 소유의 노포제가 있습니다. 동포 1위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갈개마을 서편에 있고 홈실에서 내려오는 세천을 지나 낮은 산자락을 깔고 자리한 마을입니다. 남쪽으로는 도천, 서쪽으로는 고산정을 경계하고 1485년 경산 이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종향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 밑에 마을이라 하여 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고산정으로 가는 마을 서쪽 끝에 야계, 송희,
송희구의 정력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하정이 있습니다. 동산 마을에서 북쪽 홈실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높이 100m 언덕을 뒤로하여 남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앞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 운치를 자랑하고 위쪽 산 아래는 선사시대 지석이 원형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 고대사의 자취를 엿보게 합니다. 1950년경 벽진 이씨 몇 가구가 이주해 살면서 마을 뒤에 산새가 봉의 모양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봉하정이라 하였습니다. 상포와 아래 홈실, 명곡은 봉하정과 같은 마을권입니다. 그리고 상포가 있습니다. 갈개마을 위쪽에 있다 하여 상포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유적으로는 동포 1, 2에는 노포제가 있습니다. 동포리 갈개마을 앞 농경지에 외따로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묵가에 급제하여 통정대부로 성주 목사를 지낸 김씨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70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동포 1위에는 송희구의 정력악이 있습니다. 사음부 집이 송희구가 희규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하며 그 소식이 조정에 알려져 1562년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은 정려각이 동양이었으나 1995년 남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천지수 지명입니다. 동포 1위에는 봉하정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봉하정 마을 앞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 노거수입니다.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되고 한 둥치에서 두 가지로 뻗어 있으며 높이가 16m, 둘레는 545cm 정도입니다. 현재 군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면 어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산리는 고기잡이 매산자 말리자를 씁니다. 초전면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1km 지나 백청 건너 285m의 장산의 능선 서편에 있습니다. 마을과 풍심이 마을의 두 개 자연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락면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 5월 성주군 조례 1076호에 의해서 동일리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월 초전면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은 칠성리 마을 동쪽으로 백천 건너 오락면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남양한 마을입니다. 갈개 장각과 함께 비호 속방이라 했고 1845년 망성방이 되었다가 1914년 오락면에 개편된 곳입니다. 언이라는 명칭은 마을 앞에 백천이 흐르고 마을 바로 옆에 소가 있었는데 이 소에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어 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약 30가구의 벽진 이씨 집성촌이며 옥수당과 이극송의 신도비가 마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심이가 있습니다. 갈개 마을 동쪽 백천 건너 높이 90m 산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명칭 유래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중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풍을 고우로 시라 했습니다. 군 내에서는 용안면 시질이 이해가 되겠고 마을 뒤 285m 장산의 고운 단풍에 빗대어 풍미시라 불렀다 합니다. 또 백천이 흐르고 있는 주변에 마을이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바람이 심하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산 아래 마을을 조성해서 풍산이라 하였다는 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을 뒷산에 꿩을 비롯한 새들이 많아 처음엔 봉산이라 하였으나 그 뒤 흉년이 자주 들어서 풍년이 오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풍미시라 하였다고도 합니다. 마을과 함께 1989년 오락면에서 초전면에 편입된 마을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 유적으로는 언리에는 옥수당이 있습니다.
어은동 북쪽 상기석을 등지고 남양하여 있고요. 고려 말의 문신인 이극송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30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제사 이름을 옥수당이라 한 것은 고려 말 고려 고종이 이 극송을 한옥정자 추수정신이라 칭찬한 어구에서 딴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산리 백나무가 있습니다. 조선 초전 지방상수도 사업소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수령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백나무로 높이는 20m, 둘레는 360cm 정도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당산목으로 여기고 성주군 보호수로 2010년 9월 3일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 지방 상수도가 있습니다. 초전면 어산리 31-4번지에 1996년 시설 용량 1일 1,400톤으로 준공되어 2,700명이 급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락면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락면은 달, 월자, 항상, 항자, 남면자를 씁니다. 성주군의 북동부에 있는 면으로 면적은 약 41.27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 소재지는 안포리에 있고요. 지리적으로 북쪽은 칠곡군 북산 보선리와 양목면 두만리에 접하고 동쪽은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와 영리 그리고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에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선남면 성원리에 접하고 서쪽은 초전면 소성리, 용복리, 대장리, 칠선리 그리고 성주읍 학산리와 삼산리에 접해 있습니다. 북동 산악지대의 784.7m의 현령산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내린 산줄기에는 선석사와 세종제왕 대왕 자태실이 있는 742.3m의 선석산 그리고 고분군과 봉수대터가 있는 468.2m인 각산, 감흥사와 한계마을이 있는 331.7m의 영치산 등의 산이 있습니다. 남서 평양지대의 백천은 초전면의 넓은 덜과 오락면의 장산리, 보암리, 용각리, 안포리, 대산리 남쪽 부근에서 성주읍에서부터 동요한 이천에 합류되어 동안진 낙동강에 유입됩니다. 또 백천에는 여러 지류가 있는데 인천리의 작촌천, 장산리의 칠산천, 수정리의 구시천, 용각리의 죽관천과 용각천, 안포리의 외말리천과 세박천, 대산리의 밭뜸천과 대산천 등이 있습니다. 교통은 성주읍에서 외관으로 통하는 33번 국도와 2007년에 개통된 4차선 새 도로가 동수로 나 있습니다. 선남에서 초전을 향해 남북으로 관통하는 4번 군도가 안포리 면 소재지에서 국도와 교차합니다. 주된 산업은 농업으로 참외와 쌀, 과수 등이 많이 생산되고 유월리와 장산리에는 공단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포리 큰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지 정리 사업을 1963년에서 64년까지 시행한 곳으로 유명하고 기념비가 소재지 입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구리인 대산, 유월, 안포, 용각, 보암, 장산, 수죽, 지방, 인천 그리고 행정 21위와 30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주자는 현재 1664가구에 3,483명입니다. 월항의 명칭은 지금은 유월리의 별칭인 월암에서 유인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겠습니다. 월항면 연역은 기원전 1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산 서쪽 상기석에 있는 용각리, 수중리 일대의 지성묘군, 고분군을 말하지요. 이 형성 시기인 신석기 시대의 부림의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 사만시대 진안의 한 지방으로 별매 가야 동맹국을 지난 후 진흥왕 12년인 652년 가야국의 고지는 완전히 신라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무왕 5년인 685년 오랑면이 속한 성주의 명칭은 신라의 강주에 딸린 알리군 본피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 16년인 757년 12월에 이리군을 성산군으로 하고 본피현이 신안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23년인 945년에는 경산부, 경종 6년인 981년에는 광평군, 1308년 다시 경산부로 되었다가 조선 태종 때 성주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명칭이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랑면 지역에 속한 유동방, 당소방, 비호석방이라는 명칭에서 현종 11년인 1845년 성주 목사 김횡이 비호석방을 망석방으로 개정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유동방으로 바뀌었고 고종 32년인 1895년 관제개혁 때 현재 명칭인 성주군으로 확정되고 오랑 지역의 유동방, 당소방, 망성방을 유동면, 당소면, 망성면이라고 하는 등 각 동이 편제되었습니다. 1914년 4월 일제강점기에 유동면, 당소면, 망성면을 3개 면을 한면하여 지금의 오랑면이 되었습니다. 이때 망성면에 속했던 용봉동이 초전면에 이관되었고요. 19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 때 성주면, 삼봉동이 오랑면, 대상동에 이관되고 오랑면 답계 일부가 성주면 학산리에, 갈계 일부가 초전면 동포동에 편입되었습니다. 1952년 각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각 동을 리로 개청했고 1989년 1월 오랑면 어상리가 초전면에 이관되었습니다. 문화재로는 세종대왕 자태실 국가사적 44호로 2003년 3월 6일에 지정되었고 그리고 한계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로 2007년 12월 31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석사 영해산 괴불탱은 보물 제1608호로 2009년 2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와 여러 지방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리, 수중리, 고분군의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 사찰로는 선석사와 감흥사가 있습니다. 집성촌은 대산 1, 2 한계마을의 성산 2시 집성촌과 안포 1, 2, 3리의 경산 2시 집성촌 그리고 용각 1, 2에는 성주도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거미의 님은 먼 곳에가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가네 네 문 먼 곳에 영원히 영원히 먼 곳에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주 군내에는 총 8네 문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소개에서 집성촌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성시별로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별 관양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 중 오늘은 진주강시 언열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로는 강씨는 염제 신농씨가 성을 강으로 하여 8세 500년의 재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주나라 무왕 때 강태공이 극상 정의의 공으로 제나라에 봉해진 후 자손이 번창함에 따라 동네함이 아닌가 생각되나 확실치 않고 이 땅에 와서 진주를 근거로 하여 오랫동안 살면서 관양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에서 혁혁한 언열공의 태지가 이곳이며 또 진상군에 봉한 선조가 있으므로 관향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진주 강시 시조는 고구려 영량왕 때 명장인 강이식 장군입니다. 영량왕 8년인 597년 수나라 문제가 사신에서 국서를 고구려에 보내왔는데 국서 내용이 지극히 모욕적이고 위협과 야유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영량왕이 여러 대신을 모아놓고 내용을 의논할 때 군신 간의 의견이 여러 갈래였으나 강이식 장군만이 이같이 무리한 글은 붓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전을 주장했습니다. 영량왕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강장군을 병마 원수로 삼아 정병 5만 명으로 하여금 요동에 있는 임유관으로 출전하여 첨예병 1만으로 요수를 공격하고 수병을 유인하여 바다를 건너 지금의 산동을 쳤습니다. 이듬해 다시 대병을 이끌고 요소 지방을 정벌할 때 수나라 요소 총관 장충과 접전하여 임유관으로 거짓 퇴병하자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한왕 양양을 대총관으로 삼아 임유관을 향하게 하고 주라후로 하여금 평양으로 진군하는 척 속였으나 강장군은 주라후가 양선을 이끌고 요회에 이르러 임유관으로 진격하는 양양에게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한 속임수임을 미리 탐지하고 수군으로 하여금 적각 요격하여 주라후의 양선을 격파하니 수병은 군량미 보급이 끊어지고 6월 장마를 만나 기근과 질병으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문제는 고구려를 두려워하고 강화를 맺고 상품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수문제의 아들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영량왕 23년인 612년 고구려를 재침공하자
강장군이 수력양군 병마 도원사가 되고 도원수가 되고 왕제 건무는 해안을 맡고 을지문덕이 육지를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수양제는 단숨에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별동대 30만 5천 명을 압록강 서쪽에 집결시키자 을지문덕은 거집해하여 적을 평양성 북쪽 30리까지 유인하자 쏘은 것을 알고 회군하다가 살수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나라는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강장군의 묘소는 만주 심양현 원수림에 있으며 봉길선 원수림 역전에 병마원수 강공지총이라는 큰 비가 있었으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묘역은 밭으로 개간되었고 묘지에는 돌조각과 거북 좌대만 남아 있습니다. 시조 이후 10여 세를 거쳐서 중시조는 강민첨입니다. 고려 현종 때 명장으로 병부상서 지중추 원사 태자태부였습니다. 당시 거란의 침입으로 서경이 거의 함락될 위기에서 9일간의 혈전에서 임금을 구원하여 나주로 몽진케 했습니다. 동여진의 해상 침투를 막아 영일만의 해전에서 승리하여 동여진으로 하여금 고려에 조공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3대첩의 하나로 구주대첩에서 도원수 강감찬과 함께 개선할 때 임금께서 양파역까지 나와 금화 팔찌를 머리에 꽂아주며 영파역의 이름을 의흥역으로 고쳤다 하니 그 공으로 금자 흥록 대부 상장군으로 시급 300호 지금의 하동군 지역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산현의 흥경사 짓는 것을 감독하니 지금도 흥경사 12에 공의 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공이 선종함에 언널이라 시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거 분포로는 성주 입향조는 언열공의 14세 손인 성균, 생원, 석계 강전입니다. 연산 현감을 지낸 공의 조부인 강침의 청백으로 군자감 참봉에 제수되고 지금의 신탄진 근방에서 12종 형제가 모여 중림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성주의 포천동에 내려와 살았다고 합니다. 공이 남긴 시는 시내 있고 바위 없으면 시내가 평야가 될 것이요 바위만 있고 시냇물 없으면 바위가 기이하지 않으리. 이곳에 시냇물이 있고 바위돌이 있으니 하늘은 조화를 머물게 하고 나는 시를 남기노라 하였으니 이 시로 인해 호를 석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 자손들이 벽진면 수촌리, 그리고 검수면 명천리, 김천, 논산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소개로는 강위선이 있습니다. 호는 남제이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호학하여 사미연 장복추 선생에게 수학하고 경의를 강습하여 밝은 판단력과 깊은 생각으로 모든 이들이 추종하였습니다. 또 글씨에 능하여 사미연 문집 간행 때 2년간 정서하였다고도 전합니다. 그리고 고종 7년인 1879년 태어나 59세를 향수하였습니다. 강병선이 있습니다. 호는 무감이고 석계공의 11세 손으로 고종 2년인 1865년에 태어나서 괴아 도청일에게 수학하고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문덕과 행시를 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이 있습니다. 호는 아산 고종 4년인 1867년에 벽진면 수촌리에서 태어나 괴아 도청일에게 수학하고 의포가 단아하고 행기가 숙청하며 선원들의 일을 계술하며 후생을 가르침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향년 8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강태경이 있습니다. 호는 계은이고 석계공의 12세 손으로 벽진면 수촌리에서 태어나 공산 송준필 선생의 문인으로 어느 강직한 성품이
이웃의 신망을 받아 건국초에 민선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입향조 석회공을 위해 석계정을 건립하였고 석계공 실기를 간행하는 등 위선 사업에 전력하였으며 개헌 유고가 전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찬원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을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할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엔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엔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예, 이어서 이성열의 기다림을 들으시겠습니다.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내 이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오래도록 나에게 지워진 시간의 무게가 견디